영어 일기 설명 타임입니다. 일기를 쓰시고 첨삭을 해드리면 음, 이게 왜 이렇게 첨삭이 됐는지 궁금하실 법도 한데 질문이 없으셔서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질문할 게 많아서 너무 많이 묻기가 미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튼 음, 다른 분들도 같이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하는 것보다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제 짧은 일기부터 슬슬슬슬 점점 레벨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딕테이션은요. 받아 적기죠. 받아 적기. 받아 적는 걸 보고 딕테이션이라 그래요. 이제 영어 공부할 때 테이프나 뭐 MP3 파일을 틀어놓고 받아 적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자가 이제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 줄줄줄줄 연설하거나 그럴 때 막 받아 적죠. 그것도 이제 딕테이션. 받아 적는 겁니다. 받아 적기는 hard, 힘든 이 말이죠. 받아 적기는 힘든 이다니까 힘들다가 되죠. 받아 적기는 힘든 이다, 힘들다. 받아 적기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입니다. 문장은 항상 맨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한국말은요. 주어가 맨 앞에 있는 건 똑같아요. 동사는 저 뒤에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죠. 나는 이 주어고 간다가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죠. 움직일 동자. 그래서 나는 주어가 맨 앞, 동사가 맨 뒤. 그래서 앞, 뒤에서 보호합니다. 보호합니다. 영어는 주어가 맨 앞, 동사가 그 다음 나오고 나머지가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이제 패밀리, 한 집안에서 주어는 가장 아빠랑 같은 존재고요. 이제 동사는 엄마랑 비슷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나들이를 가느냐? 네, 우스갯소리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맨 앞, 그 다음 엄마, 그 다음 애들이 줄줄. 한국에서는 아빠가 맨 앞, 엄마가 맨 뒤, 애들은 중간에다 보호한다. 그래서 뭐가 더 좋으신가요? 조건 실건 한국은 이렇게 써야 되고 영어는 저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는 아빠 다음에 엄마 나오고 애들 줄줄. 한국말은 아빠 나오고 엄마는 맨 뒤. 그 다음에 애들을 중간에 줄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힘들다 그러고 거꾸로요. 우리만 힘든 줄 아세요? 영어 하는 사람들도요. 한국말 공부할 때 너무 달라서 힘들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음, 아마 지구에서 거리가 멀수록 언어 공부가 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조사가 나왔었는데 기사에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나라보다 멀리 있는 나라들이 그 언어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우리만 생각해도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은 한자를 좀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만큼 힘들지 않죠. 우리 말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받아 적기는 힘듭니다. 힘들다라는 거고요. After a week of vacation. vacation이 방학이죠. of가 뭐뭐의. 앞에 거이가 아니라 뒤에 거예요. 영어는 전치사라 그래요. 항상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빨리 봐야 돼요. 방학의 일주일이죠. 한국말 하면 일주일의 방학이죠. 이제 영어는 of가 뭐뭐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뒤에 거의 앞에 거예요. 그래서 방학의 일주일 후에 이렇게 되죠. after도 뭐뭐 후에. 얘도 전치사죠. 뒤에 거 후에죠. 뒤에 거 후에. 그래서 후에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이렇게 됩니다. of도 전치사, 방학의, after도 전치사, 일주일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학의 일주일 후에. 한국말 하면 방학이 일주일 지난 후에 이렇게 된 거죠. 방학의 일주일 후에 혹은 일주일의 방학 후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의역을 하는 거죠. 의역을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이제 영어식으로 해석하는 걸 직역이라고 그러고요. 의역은 한국말식으로 좀 부드럽게 번역하는 걸 의역이라고 합니다. 직역의 뜻을 살려서 그래서 방학의 일주일 후인데 한국말식으로 하면 일주일의 방학 후에 방학이 일주일 지난 후에 이렇게 되죠. 일주일의 방학 후에 원래 어부는 뒤에 거예요. 방학의 일주일 후에 나는 bored 지루한 따분한 재미없는 이죠. 반대말은 interesting 재밌는 거죠. interesting 재밌는 이고요. fun 재밌는 뭐 이런 얘기죠. 이거의 반대말 bored 지루한 따분한 재미없는 이런 뜻이에요. got은요 become의 뜻이 있어요. get equal become 이것도 이제 became의 뜻이죠. 뭐뭐가
되었다. become이 뭐가 되다니까 got이 get의 과거니까 얘도 become의 과거 became. 나는 지루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따분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없어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재미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miss 그리워하다죠. 예, 영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 네, 원문에 이렇게 물음표를 쳐놓으셨어요. 진짜 이래도 되나? 영어가 진짜 그립나? 하고 의문 표시를 하셨어요. 예, 영어가 그립다기보다는 뭔가 좀 그렇지만 여튼 뭐 조금 아쉽긴 한 그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miss가 이제 그리워하다. 과거니까 got도 과거, missed도 과거죠. 과거니까 ed를 붙이고요. 발음은 missed가 아니라 missed 발음이 납니다. missed. 왜냐하면 miss에서 s가 무성음이에요. s를 발음하시면서 본인의 목을 잡아보시면 목이 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성이 나지 않아서 무성음이라 그래요. 무성음은 유성음하고 원래는 드가 유성음이잖아요. 목이 울려요. 트가 무성음이죠. 드는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소리가 나요. 무성음과 유성음이 같이 있을 때는 발음이 힘들어요. 무성음은 스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발음 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무성음하고 동화가 돼버려요. 발음이요. 그래서 missed, 스드 울리지 않고 또 울리지 않고 안 울리고 스트 이렇게 돼요. missed 이렇게 돼요. 그래서 missed 하지 않고 missed 발음이 난다는 것. 네. 나는 영어를 그리워했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어가 그리워졌다라는 거고요. So 그래서 나는 시작했어요. started 아니고 ed 발음 나죠. started인데 약화돼서 started. t가 약화돼서 미국 사람들은 t 발음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튀는 발음 싫어해요. 그래서 굴리는 발음이 많죠. 그래서 딱히 굴린다기보다 started 약화돼요. started 말고 start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화되는 발음은 우리가 잘 알아요. 뭐 때문에요? 워터 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 사람 누가 워터 그래요. 그죠? 워터 하시죠? 네, 그래서 워터가 워더로 됐다가 워러까지 가잖아요. t가 드로 갔다가 르까지 갑니다. 그래서 star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tarted에서 started까지 갔다 started까지는 너무 오버하지만 started 정도로 started R 있으니까 꼬부리죠. started 아니고 꼬부리다가 did started 하지 않고 started 그래서 잘 안 된다 하시면 started로 그냥 하세요. started. 그래야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대충 발음 뭉개시면은 초기부터 뭉개시면 중급 못 올라갑니다. 중급 가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잡으시라고 그랬어요. started 이렇게 되고요. started English 이렇게 되죠. 영어 일기죠. diary 영어 일기 받아 적기를 시작했다가 됩니다. 네. 영어는 언제 나와도 대문자 씁니다. 영어라는 그런 언어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니까 그 언어의 이름이니까 고유명사는 대문자를 씁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대문자 써요. 한국도 대문자지만 나라 이름, 언어 이름 대문자. 그래서 모든 언어 이름은 대문자다. I thought, think의 가가 thought입니다. 생각했어요. It was okay. 이 문장은 되게 어려워요. I thought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뭐뭐라고, 뒤에 거라고. 뭐뭐라는 것을 뭐뭐라고 혹은 뭐뭐라는 것을로 번역합니다. 뒤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 It was okay to. It to 구문이 나와서 어렵습니다. It to. to 하는 것은 it 하다로 번역해요. to 이하하는 것은 it 이하다. to 이하가 진짜 주어예요. 진짜 주어가 to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가 was예요. To do the first few diaries was okay예요. 근데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이 주어가 이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어가 너무 길면요. 얘가 이제 이 자리가 있게 되면 주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문장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간결하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주고자 가짜 주어인 it를 씁니다. 가짜 주어 it. it. 그것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to 하는 것은 it하다. 그러니까 요거 하는 것은 요거 하다로 번역하지 그것이라고 번역하지 번역 안 한다. 그것이라고. to 하는 것은 it하다. to 하는 것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라고 해요. 하는 것은 것으로 번역했죠. 것은 명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 몇몇 개의 원래는 이제 a few예요. 원래는 몇몇 개의 diaries 몇 개의 일기들을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딕테이션 하는 거죠. 하는 것은 괜찮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 괜찮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 괜찮았어 라고 생각했다 라는 거예요. 생각한 게 과거니까 얘도 이제 과거를 같이 맞춰줍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다 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국말로는 괜찮다, 처음 몇 개는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생각했다예요. 근데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한 게 과거죠? 그럼 괜찮은 건 지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죠. 같은 시제죠. 예, 그래서 얘도 과거로 써줘야 되는 거죠. 과거로 써줘요. 한국말하고 달라요. 한국말은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다. 안 그래요. 괜찮다라고 생각했다. 한국말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벌써 이거랑 같은 시제니까 머릿속으로만 얘가 과거구나 알지 말로는 괜찮았다라고는 안 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설명도 어렵고요. 알아듣기도 힘드세요. 한국말은 그러니까 뭐냐, 똑같은 뜻인데 한국말은 하나는 현재형으로 쓰고 하나는 과거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괜찮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은 생각한 게 그때 생각했으니까 괜찮다라고, 괜찮다도 옛날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지레짐작해요. 짐작을 해요. 근데 얘네는 뭐예요? 얘도 과거를 쓰고 얘도 과거로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시제 일치 안 해요. 괜찮다는 현재로 쓰고 생각했다는 과거로 쓰고 이거 같은 시제야 라고 머릿속으로만 알아요. 머릿속으로 시제 일치시키고, 얘네는 보기에도 시제를 꼭 일치시켜줘야 돼요. 얘를 과거, 얘를 과거. 시제는 뭐예요? 시간을 태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눈에 볼 때의 시간을 똑같이 일치시켜줘야 돼요. 얘가 과거면 얘는 괜찮다 현재 아니고 얘도 과거를 써줘야 돼요. 시제 일치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되죠. 괜찮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괜찮다라고 생각했다. 좀 어렵습니다. 이거 초급 내용 아닌데 큰일 났네. 이거 모르신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건 나중에 중고급 가서 번역할 때, 영작할 때 얘기니까, 네, 번역할 때나 영작할 때 얘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다. 괜찮은 거랑 생각한 거랑 같은 시제구나, 같은 때, 그때 괜찮다고 그때 생각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상당히 이제 문장이 몇 개가 안 돼서 짧아서 제가 선정을 했는데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요. 네. 그래서 처음 몇 개의 일기들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몇 개는 할만했다 이 말이에요. 네. But 그렇지만 it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그것은 it은 여기서 이제 dictation, diary dictation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받아 적기는 is getting, 점점 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ER 플러스 ER 비교급이에요. ER이 비교급 플러스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요. 비교급 플러스 비교급은 점점 더 뭐뭐한이라는 뜻이에요. 점점 더 뭐뭐한. 네. 그러니까 hard가 어려우니까 점점 더 어려운, 점점 더 힘든 상태로 get이 아까 become이랑 똑같다 그랬죠? 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 is becom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힘들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되고 있는 중이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개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가 되죠. is는 이제 여기서 English dictation, diary dictation을 가리키는 거고, 점점 더 힘들게 되고 있는 중이다. 힘들어지고 있는 중이다.가 됩니다. 네.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문장이 세 개가 합쳐졌어요. I thought, 난 생각했다. 괜찮았다. 힘들어지는 중이다. 이 세 문장을 합쳐놨어요. 문장 세 개를 합치니까 접속사가 두 개 나오죠. I thought that. that은 이제 생략해버린 거지만, 접속사 생략된 거지만 원래는 있었어요. 숨어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접속사 하나랑 but이란 접속사 하나, 접속사 두 개가 세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괜찮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두 개가 세 문장을 연결하고 있어서 문장도 길 뿐더러 표현도 it라는 표현도 나오죠. get harder and harder라는 어려운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절대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문장이 짧아서 몇 개 없어서 쉬운 줄 알고 골랐는데 이 문장에서 이제 멘탈 붕괴하지 마시고, 멘탈 붕괴하지 마시고, 네, 이런 게 있구나. 이 다이어리가 쉬운 줄 알았더니 요게 어려운 문장이 들어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몇 개의 일기를 하는 것은 괜찮았다, 괜찮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But 그러나 그것은 다이어리 딕테이션은 점점 더 힘든 상태로 되고 있는 중이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뭐 했다. 그러나 뭐뭐 했다. 벗은요. 이거는 초급 아니에요. 고급, 중고급 내용이에요. 그냥 귀동량으로 들어두시는 거예요. 벗은요. 문장 맨 앞에 잘 안 오고요. 예, 뭐뭐 했다. 그러나 뭐뭐 했다 해서 커마 벗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벗이 들어간 문장이 길어져요. 한 문장 끝나고 대문자 썼으면 좋겠지만 그럼 두 문장이니까 얼마나 간결해요. 하지만 벗은 그걸 싫어하고 커마 벗으로 써서 두 문장을 연결하기 좋아한다. 벗이 들어가면 그래서 문장이 두 개가 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되게 길어진다가 됩니다. 벗은 문장 앞에 끝내고 대문자로 오지 않는다. 네. 100%는 아니지만 싫어한다. 그런 거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죠. From the fifth diary. from이 뭐뭐로부터죠? 뒤에 거로부터. 예, 전치사는 항상 뒤에 걸 보신다 그랬어요. 서수죠, 서수. 1, 2, 3, 4는 기수.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할 때는 순서를 나타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일 때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예요. 서수는 더가 꼭 붙고 fifth 하지 않고 fifth 한다는 거. 예, 그래서 the first, the second, the fourth 한 다음에 five에서 V를 뭘로 고쳐요? F로 고치고 TH로. TH가 뭐 몇 번째 이렇게 되죠. fifth는 없고 fifth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의 일기인 패밀리 트립 이거는요 동격의 커마예요. 동격 뭐뭐 인으로 번역합니다. 즉 다섯 번째 다이어리 equal 패밀리 트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리 제목이라서 제가 대문자로 썼어요. 모든 제목은 대문자 쓰니까. 가족 여행이라는 다섯 번째의 일기부터는 내 공책이 get 되다죠. become의 뜻이죠. 네. 된다요. 되고 있다예요. 되고 있다죠. is ing가 있으니까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messy 지저분한 너저분한 엉망진창인 이런 뜻이에요. 지저분한 상태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받아 적기를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받아 적어놓고 이게 틀린가 맞는가 막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막 지웠다가 썼다가 이게 맞나 다시 또 고쳤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별로 안 지저분한데 이제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건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일기인 동격의 커마 가족 여행이라는 그 일기부터는 내 공책이 너저분해 지저분한 상태로 되고 있는 중이다니까 지저분해지고 있는 중이다. 지저분해지고 있다가 됩니다. It's hard to listen to it. 이것도 it죠. 아까 it 나왔었어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기동량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to 야가 진짜 주어예요. 얘는 가짜 주어예요. 가짜 주어고 가주어, 가짜 주어고 it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to 야를 해석하죠.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다라고 해석해요. 원래 to 이게 지금 주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원래 문장은 to listen to it is hard. 그래서 주어가 너무 앞에 나오면 길은 게 앞에 나오니까 가분수죠. 그래서 수학에서도 가분수를 진분수로 정리하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2분의 11 그래 보세요. 복잡하죠. 그래서 너무 머리가 너무 커요. 가분수가. 그래서 머리도 우리가 가분수 그럼 머리 큰 사람 가분수라 그러죠. 너무 머리가 크니까 이게 2가 11을 짊어지고 있기가 너무 무겁죠. 그래서 진분수로 뭘로 고쳐줍니까? 2, 50. 5와 2분의 1 이렇게 고쳐주죠. 5와 2분의 1. 5하고 반이구나. 이렇게 고쳐주듯이 보기 좋게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산수할 때 우리가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지 옛날에 요걸 정답보다는 이렇게 정답을 했어요. 그래서 가분수가 나오면 진분수로 정리해라 라는 법칙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막 틀리다 그랬어요 이거를. 근데 보통은 맞게 해주셨겠죠. 근데 진분수로 정리하지 않으면 틀린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가분수를 진분수로 정리하듯이 영어도 여기 주어가 너무 크면 짊어지고 다니기가 머리가 너무 크니까 포기가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무거워 보이고. 그래서 진분수로 정리한 게 바로 it 표현이에요. 가짜 주어, 얘가 진짜 주어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영어 일기겠죠. 그것을 듣기는 힘들다. to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에요. 듣는 것.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되죠. 명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들어간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정법. 그것을 듣는 것은 힘들다가 되는 거죠. to listen이 명사정법이고요. 또 이제 중요하다기보다 전부 파란색이니까 색깔을 바꿔 쓸게요. listen to가 뭐뭐를 듣다가 되죠. 뭐뭐를 듣다. 그래서 listen it 그런 말은 없어요. listen to it이 있지. 그래서 뭐뭐를 듣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은 힘듭니다. 그것은 잉글리시 다이어리 가리키겠죠.
English dictation, 영어 받아 적기는 정말로 힘들다. 그래서 힘들다가 몇 번 나왔어요, 지금요. 제목부터 힘든다. 에? 그리고 여기 harder 힘들다. 에? 또 여기도 hard, 여기도 hard. 이게 이제 심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처음에 만만하게 봤더니 힘든 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팁을 드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잉글리시 딕테이션은요. 영어 이제 받아 적기는 사실 초급에서는 근데 초급이요. 상당히 영역이 넓어요. 초급에서 이제 왕초보 분도 계시고요. 어디서 뭐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초급 중에서 이제 중국 가려고 이제 하는 초급 중에서 약간 레벨이 높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초급 하면은 상당히 레벨이 다양해요. 그래서 초급을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 보면 학교 다닐 때 하고선 처음 하시는 분, 학교 다닐 때 하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조금 들어봤다 하시는 분 그리고 어디서 조금 들어본 게 좀 여러 번 해봤다 하시는 분 해서 이제 중급 가기는 조금 뭐 하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딕테이션 하기에는 이제 맨 위에 계신 분들 요 분들은 좀 딕테이션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학교 다닐 때 하고 처음 하시는 분이나 어디서 조금씩밖에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딕테이션 할 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딕테이션을 이제 받아적기를 하시는데 이제 여기 아래 두 레벨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문장을 많이 외워 놓으시고 많이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시는 게 더 영어랑 친숙한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급이 이제 가기 전에 그러신 분들이라면 아마 딕테이션 하실 때 그렇게 던지고 싶은 마음 정도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받아 적기를 한번 해보는데 정말 던지고 싶다 하시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정말 싫어하는 공부는 안 시키는 게 좋고요. 언젠가는 하게 됩니다. 필요할 땐 본인이 찾아서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어느 정도 해보니까는 힘들긴 힘든데 하려면 할 수 있겠다. 던지고 싶은 정도는 아니다. 하시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회화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말을 하는 거랑 남의 말을 알아듣는 거, 그죠? 알아듣는 건데, 본인이 말하는 게 반, 남의 말 알아듣는 게 반이에요. 처음에는 본인이 말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알아듣건 말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알아듣는 거. 알아듣는 게 이제 바로, 알아듣는 거 연습에 도움이 되는 게 받아 적기거든요. 그래서 여튼, 할만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안 하시고, 문장을 더 많이 외우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별 문장은 길지 않지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설명을 듣고 아 됐다 하는 건 옛날 영어 공부할 때 얘기고요. 영어 회화는요. 설명 듣고 땡 그러시면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입이 안 터지는 거예요. 영어 회화는 뭐예요? 영어가 아니라 영어 회화예요. 영어 과목하고는 또 달라요. 영어는 이렇게 설명 듣는 게 영어고요. 영어 회화는 뭐예요?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줄줄줄줄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영어 회화는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 사람이 영어 회화에서 승자예요. 그래서 영어 회화에서 승자가 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설명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요거를 외우시고 한국말 보고 줄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반복 학습을 올려드리죠. 그러면은 설명과 함께 반복 학습을 올려드리니까 그 반복 학습을 보고 한국말 보고 줄줄 할 수 있도록 영어를 연습, 훈련을 하셔야지만 영어 회화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 잘 들었으니까 나 이제 영어 실력이 늘었어. 아니에요. 그건 영어죠. 영어 회화는요. 말로 나와야 돼요. 말로 나오려면 설명만 들어서는 절대 안 나와요. 설명만 들으신 분은 외국 사람 오면은 안 나와요. 말이. 언제 배운 거였더라 하고 이제 머릿속에서 한참 꺼내려고 애써요. 그게 아니라 조건 반사식으로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제가 반복 학습을 올려드리면 한국말 보고 줄줄 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